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25년 고까지 데이터 직류 알고리즘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적당하게 이론 준비하고 여러분 동영도 해드렸고 이제야 조금 체계적이 됐네요.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제대로 된 수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거는 제 사정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작년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러분 동영에서 비슷한 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죠? 물론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추가를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알고리즘 1번부터 여러분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정수열에서 연속 부분합 최대값 구하기.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연속 부분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브루트 폴스처럼 여러분 모든 걸 다 구해보면 n제곱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캐데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카데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자, n이 걸리는 애가 있습니다. 일부에 이제 부분합을 구해놓고 그 값을 이용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연속 부분합은 이런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부분합을 구해볼 건데 여러분 맨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끝으로 하는 부분합을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줄여가면서 여러 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전체를 갖다 다 따져보겠다 하게 되면 n제곱이 돼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어차피 부분합을 구해야 돼서. 4를 끝으로 할 때, 여러분 1, 4부터 이렇게 2, 4부터 4, 4. 이제 비교를 제가 4개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약간 중간에 음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최대값이 나오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부분합을 구해봅시다. 4, 6, 그럼 3. 3에다 1도 하면 4. 그럼 이 중에서 부분합 요거죠. 부분합 최대치가 이들의 부분합 중 큰 값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가져다가 이 4가지의 부분합을 보고 그들의 최대값을 구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요걸 통해서 해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다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제가 부분합을 구한 거잖아요. 또 부분합을 적용하시면 바로 전에 구한 거에다가 한만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이너스 1을 포함한 부분합.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아직까지
갱신된 끝에서 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 부분합들 중 제일 큰 값 이거예요. 얘가 더 크죠.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5를 적용한 부분합을 구해 볼게요. 방금 전에 구한 데다가 1 증가, 아니 여기 5를 더해 보시면 돼요. 나왔죠? 여러분 이게 5를 포함한 5가지의 부분합들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분합, 부분합, 부분합. 누가 제일 커요? 10이 제일 크죠.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3까지 했을 때의 여러분 연속 부분합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은 여기서 또 3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10이죠, 그대로. 그죠? 자, 그냥 2 더하고 1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한 게 상쇄가 됐네요. 이 값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냥 2를 또 뺐어요? 그럼 얘보단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뒤쪽으로 싹 해봐도 상관은 없지만 뒤로 했을 때 똑같이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연속 부분합의 최대값은 10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부분합을 쭉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구해진 걸 여러분, 저장을 시켜놓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걸 가져다 쓰다 보니까 빨라진 거예요. 자, 연속 부분합의 최대값. 알고리즘 기억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10이 돼줍니다. 자, 2번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 이진 탐색은 반반 중앙을 찾아보고 중간값 얘보다 작냐 크냐 이걸 판단을 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찾아낼 수도 또 있고 앞쪽 그쪽 여러분 뒤쪽 범위를 반띵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탐색할 데이터는 그렇게 미련 없이 발을 버릴 거면 반드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렬하셔야 합니다.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이건 상관없어요. 만든 사람이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렬은 필수예요. 그래야지만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을 보장해줘요. 1000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1000. 그럼 여러분 2의 1000은 2의 10승에 가깝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 10번의 탐색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많이 푸셔도. 자, 여러분 3번 동적계획법 보장해주는 애죠.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문제로 나눠놓고 작은 문제들이 반복돼서 이 작은 문제들의 결과값을 저장해두면 굉장히 빨라져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의 값을 저장해 놓다 보니까 내가 공간은 조금 더 많이 썼겠죠? 공간을 많이 쓰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상향식, 하향식 둘 다 가능하고요. 메모하기 방법. 연산과 탐색이 증가하고. 아니 여러분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장을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 실행 속도가 빨라지죠. 아까 앞쪽에서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파트가 어디였냐면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 호출 횟수 있잖아요. 함수 호출 횟수. 그거를 여러분 저 메모하기를 해주게 되면 피보나치 함수 0일 때, 1일 때, 한 번, 2일 때, 3번, 3일 때, 앞에 2개 더해서 자기 자신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n으로 해결을 했던 게 요 메모하기. 자, 동적계획법으로 여러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하기 방법을 활용하면 빨라지고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 이런 탐색은 줄어드는 거죠. 연산 자체가 개수가 감소가 됩니다. 자, 답은 4번. 자, 여러분 4번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동일한 시간 복잡도, 최악의 시간 복잡도 여러분 최악만 구해보시면 되잖아요.
n개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최악은 n제곱이에요. 평균도 최선이 n이라 그렇지. 최악 n 로그 n. 여러분 얘는 최악 정렬돼서 들어왔을 때 n제곱. 자 여러분 힙정렬 D급 빠지고요. 답은 2번. 4번의 답 2번. 자 5번. 그림과 같은 과정을 포함해서 정렬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은 여러분 이웃한 2개씩 2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2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없으니까 하나 2개를 또 하나로 합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정렬을 해서 크기 비교해서 작은 애 앞쪽에다 넣는 거예요. 두 개씩.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를 이제 요 데이터로 있었는데 이건 정렬이 됐으니까 자 요게 개수를 나눈 거예요. 근데 개수 나뉘어지는 걸 봤을 때 앞에 8개고 뒤에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물론 이런 거 알고리즘을 더 봐야 확실하게 알기는 하겠지만 약간 반복적인 과정을, 순환적보다는 반복적인 과정을 택했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two-way 머지. 자, 여러분 이원 합병 정렬 머지 소트입니다. 여러분 순환적으로 정의되는 거 많이 언급했었고요. 순환적 정의. 자, 그 다음엔 여러분 저거였었죠. 투웨이 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렬 기법들보다 공간을 2배 더 많이 썼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하나의 배열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합쳐가면서 다른 공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2개의 공간에서 교차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게 아니라 합병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갔다가 다시 또 합병하면서 한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2배의 공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투웨이 머지는 힙정렬과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평균도 최악도 무조건 n 로그 n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6번 삽입연산을 합시다. 자, 이진 탐색 트리 T를 생성을 합시다. 여러분 첫 데이터 루트 20, 40보다 작으니까 왼쪽. 자, 30, 40보다 작고요. 20보다 커요. 여러분 10은 40보다 작고 20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런 생김새의 이진 탐색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이순의 방법으로 방문한 값들을 전이순의 방법으로 방문하시면 여러분 루트나 부노드 먼저 방문하시고 자노드들을 방문하시는데 이 자노드도 이거 형제 노드잖아요.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 여러분 루트 먼저 방문하고요. 루트의 왼쪽 서브트리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부노드 먼저 방문하고요. 왼쪽, 오른쪽. 40, 20, 10, 30. 이 순서대로 비배열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40, 20, 10, 30. 답은 3번. 자, 여러분. 자, 중괄호가 삭제가 됐네. 자, 여러분. 답은 3번. 전이순회 해보세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7번. 30억 개의 정수로. 여러분 무진장 데이터가 많네요. 그죠? n이 무진장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이런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물론 얘는 그냥 약간 여러분들한테 20개가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무진장 커요. 여러분 30억 개의 정수예요. 자, 여러분 배열에서 20개의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렬이 되어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다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랬을 때
가장 빠르게 정렬을 완성해 주는 건 어떤 애냐? 지금의 이 상황이 얘한테 최선이어야겠죠. 그죠? 정렬이 된 상태가 여러분 최선이 되는 애는 딱 둘이에요. 버블 정렬과 삽입 정렬이죠. 버블 정렬은 그런데 여러분 얘처럼 모두 정렬되어 있다면 이미 배열에서 정렬되어 있다면이 아니라 사실상은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한 회전을 하는데 더 이상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값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입력 데이터가 다 정렬이 돼서 들어왔다면 버블이나 삽입이나 비고 N의 최선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버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답은 4번이 돼주는 거고요. 근데 이유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버블은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정렬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삽입 정렬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회전수는 다 채워요. 근데 여러분 한 회전당 한 번 비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미 정렬이 된 상태로 정렬된 애를 또 정렬을 하다 보니까 내 자리 어디지? 맨 끝에 있는 애랑 비교해서 여기가 내 자리 맞구나. 이거 판단하는 기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중에 회전수를 안 채우고 멈출 수는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 진짜 이 정도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삽입 정렬이 가장 최선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애가 여러분 쉘 정렬이거든요. 일단 뜨문뜨문 대충 정렬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삽입 정렬을 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삽입 정렬. 정렬된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을 때 B5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8번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옳은 거 찾네요. 옳은 거. 여러분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 문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죠. 그죠? 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최악. 그쵸 여러분. 최선도, 평균도, 최악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시간을 볼 때, 아니 복잡도를 볼 때, 안 그래요 여러분? 복잡도를 볼 때, 뭔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최악을 보는 게 많습니다. 자, 모든 알고리즘은, 그럼 1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모든 알고리즘은 최악과 평균이 다르다. 아니,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 최악의 경우, 최악이 더 시간이 클 뿐이죠. 최악의 경우 실행시간은 모든 입력에 대한 실행시간 하한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게 최악이냐 최선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한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오메가, 상한을 제공하는 걸 빅5. 그러면 최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상한과 하한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상한을 제공하니까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 세타 표기법, 오메가 표기법,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빅5 표기법. 답은 1번. 자, 9번 보겠습니다. 다항적 시간 복잡도를 갖는 탐욕 알고리즘. 자, 원래 여러분 0, 1 배당 문제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분 배당, 프랙셔널 이렇게 들어가주면 여러분 얘는 최적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 탐색 문제, 이진트리의 최대 합 경로. 자,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여러분 그리디 메소드 가장 일반적인 애들. 프림, 클루스컬 들어가 주는 거고요. 다익스트라 들어가 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진 트리예요. 이진 탐색 트리 아니에요. 이진 탐색 트리면 가능하죠. 여러분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제 그건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최대합. 그것도 이진 트리예요.
이진트리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두 개다. 이 의미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가.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 작을 때는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게 깊이가 길어지다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결론은 단말이 나올 때까지 쭉 가줘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만 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면 모든 걸 다 찾아봐 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 탐욕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3번. 여러분 여러 가지 예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해되지 못하는 건 솔직하게 여러분 분해되지 못하는 건 최적의 탐욕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거스름돈 구하기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거스름돈 구하는 것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그 동전 개수 최소화하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도 사실상은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동전이 다 정수배여야 되잖아요. 정수의 관계, 정수배의 관계여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동전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액면가, 액수가 500원. 그 다음 단위가 뭐예요? 100원. 이게 정수배 관계잖아요. 5배, 500, 100, 5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동전에 그런 정수배 관계가 아닌 애가 존재한다라고 해봐요. 3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해봐요. 나는 500원을 줘야 되는데 300원짜리 동전이 있다. 이 300원짜리로 이 500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렇다면 탐욕 알고리즘 저거 보장 못하지. 최적의 해를 구하지 못하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런 화폐에서 단위가 쓰이는 것처럼 그런 특징에 뭔가의 조건을 만족할 때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대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자식 값들 중에 큰 애 찾아가면 된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모든 경로상에서 단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다 더해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사실상 분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해의 기준이 없잖아요. 자, 답은 3번. 나머지는 죄다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일 배랑 안 됩니다. 부분 배랑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답은 3번. 자, 여러분 10번. 해시요, 해시. 이것도 여러분 계산을 하는 거죠.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산에 해당하는 곳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에서 이득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해싱 키값 보세요. 여러분 함수가 자 순서 지켜주시고 키 해시 함수가 8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게. 여러분 해시 주소 인덱스 봅시다. 15를 8로 나눴어. 나머지는 7, 3, 5, 13. 5네요. 22, 6이죠? 5죠? 자, 15는 7번 방 들어가요. 11은 3번 방 들어갔어요. 앞에는 충돌이 안 나니까 5는 5번 방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 13은 5번 방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갔느냐? 요로 못 들어가고 1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5에서 6으로. 자, 22는 어디 갔다? 6인데 여러분 못 들어갔어요? 일로 갔죠. 여기서 여러분 2차 조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2차 조사 같았으면 6번 방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첫 번째 1의 제곱 더해봤겠죠? 그래서 여러분 7번 방에도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2의 제곱으로 가거든. 2차 조사라면. 2번 방으로 갔을 텐데 얘가 0번 방으로 갔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계속 1증가를 한 거지. 1증가를 한 거예요. 얘도 5번 방사부터 1증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선형조사법. 자, 여러분 만약에 충돌이 났다. 충돌 발생. 자, 원래 주소에다가 1 더해보고 모두 8을 하고 또 충돌 났다. 2번. 2를 더해보고 8로 나눠서 나머지고 이 값이 선형으로 일씩 증가한다고 해서 선형조사법. 체이닝은 여러분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주소 안 바꿉니다. 주소 안 바꿉니다. 연결 리스트로 표현이 돼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 답은 2번. 선형조사법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여러분 실제 많이 쓰이는 건 체이닝. 실제 많이 쓰이는 거. 자, 여러분 11번. 이거 여러분 우리 동영에서 설명드렸죠. 이론 설명해드릴 때도 많이 언급해드렸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하한. 일단 정확하게 쓰려면 여러분 오메가로 표현을 해도요. n-n이 맞아요. 우리 정근표기법 생각해보세요. 이들 중에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차수가 제일 큰 애를 찾아라. n-n이에요. 근데 얘보다 더 낮아도 돼요. 더 낮아도 돼요. 하하는. 더 낮아도 가능. 얘보다 작으면 가능. 근데 n제곱은 크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요거예요. 빅 5로 표현을 했다. 얘보다 작아도 가능한데 여러분 얘는 커도 가능해요. 커도 가능해요. 상한을 잡아주는 거니까 가능. 세타로 표현했다. 빼박이에요. 이리저리 안 돼요. 자, 여러분 fn에다가 n제곱을 더했다. 그럼 여러분 n 로그 n과 n제곱을 더했다. 그럼 차수 큰 애 선택하자. n제곱. 맞죠?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리즘 과목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정근표기법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메가냐 빅 5냐 한 상한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타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 12번 허프만 코드. 자, 이것도 여러분 탐욕 알고리즘으로 많이 보셨죠? 허프만 트리 만들어 보라는 뜻이네요. 자, 만들어 보지요. 여러분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허프만 트리를 만들려면 A 몇 번 나왔나? B 몇 번 나왔나?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횟수대로 여러분 조금 쓰이는 애가 더 밑에 가야 되거든요. 자, 정렬도 해야 되고요. A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B는 하나, 둘, 셋. 여러분 C는 하나, 둘, 셋, 넷, 4번. 자, D는 하나, 둘, 셋, 넷, 5, 6. 자, E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여러분 정렬할게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횟수 3, 4, 5, 6, 8.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허프만 트리 만들 거예요. 제일 작은 애 합쳐서 3하고 4하고 합치면 7이죠. 내부 노드. 자, 여러분 7이에요. 그럼 이 5는 7이랑 합치는 게 좋겠어요? 6이랑 합치는 게 좋겠어요? 작은 애랑 하는 거니까 여러분 5, 6. 5, 6은 자기네들끼리 합쳐놓는 게 낫네. 5는 6이랑 자
11. 뚝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8 하나 남았잖아요. 8은 11이랑 합칠까요? 7이랑 합칠까요? 7이랑 합쳐야죠. 작은 애랑 합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본 티 나죠? 자, 이거는 약간 규칙을 만들어 드리려고 왼쪽에 작은 애 들어가는 걸로. 자, 26. 여러분, 전체 글자 수가 26글자였나봐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이게 글자 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본 거야? 가장 깊은 단말까지, 단말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한 단순 경로상의 간성 개수. 하나, 둘, 셋.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3개. 자, 우리는 외부 경로 길이의 합으로 여러분 그 경로 개수만큼 밑에 나와 있는 데다가 여러분 몇 번 나왔다라는 거 코드가 그만큼 표현이 됐다라는 뜻인 거니까 자, 곱하기 해서 그 합을 갖다 구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만큼 단순 경로상의 간성 개수로 자,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13번 자, 그래프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거 뽑아보세요. 응? 위아래 없고요. 사이클 허용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되다고요. 여러 개 경로가 생기고요. 그런 거 찾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추천하기. 여러분, 이거 무조건 100%. 소셜 네트워크 나오고요. 이런 뭐, 호감도, 선호도 조사. 이런 관계 표현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 그죠? 여러분, 이런 거에는 사이클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기존의 컴퓨터에서 처리되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약간 그 계층적인 구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래프로 복잡한 관계를 표현을 한다. 자, 가장 적은 수의 동전으로 거스름돈 돌려받기. 거스름돈 동전이 여러분 정수배 관계가 있을 때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런 것. 그리디. 디귿번 최소 비용의 여행 경로 탐색하기. 여러분 최소 비용 경로 탐색하기. 다익스트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프죠. 출발지, 목적지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제일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최단 경로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거리로 표현을 했으니까 최단 경로죠.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렬된 1차원 배열 구조에서 특정값 빠르게 찾기. 정렬이 됐다고. 배열. 특정값 빠르게.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프 알고리즘을 쓸 게 없네요. 그럼 뭐 주소 계산하면 되죠. 정렬됐으니까. 이진 탐색. 자, 여러분.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짐작으로 푼다라기보단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건 계층적으로 트리 구조에 적합하다. 이런 건 그래프 구조에서 풀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스택도 마찬가지고 큐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번 문제에는 여러분 뭐 스택이다, 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스택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트래킹 같은 것 때문에, 순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벌써 딱 기본이 뭐예요? 알고리즘만 알아서가 되는 게 아니죠. 자료 구조 알고 계셔야 알고리즘 적용이 쉬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 14번. 아, 이거는요, 여러분. 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빈함수로 호출을 합니다. 0, 15, 22라는 매개 변수를 줄 거예요. 자, 여러분 0, 15, 52를 줄 거예요. 그때그때의 카운트 값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운트 땡땡 해가지고 카운트 값이 나올 건데,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 자, 이 함수가, 여러분, 요 밑에 있잖아요. 로우를 받고요, 하이를 받고요. 요거 두 개가 배열 인덱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죠. 자, 여러분, 요 얘기가 몇 번 만에 탐색할 수 있느냐. 탐색 성공 횟수고요. 여러분, 이 카운트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다. 그럼 여러분, 얘 함수 여러 번 호출했다라고 해서 다시 리셋되지 않아요.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스태틱이라서가 아니라 전역이어서 함수 2번 호출했어도 누적된다고요. 다 누적된 걸로 나왔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여러분 0, 15, 범위는 똑같죠? 22를 찾아라 이 뜻이에요. 지금 개수가 16개네요. 여러분 이진 탐색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맞나? 여러분 봅시다. 어차피 정렬돼서 1차원 배열에 16개가 있죠. 여러분 이 범위를 딱 줬잖아요. 지금 이 안에 어떤 값이 있든 탐색하는데 성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미드 구할 거예요. 카운트 호출할 때마다 1씩 증가할 거예요. 1 됐겠네. 자, 로우가 하이보다 지금 0, 15거든요. 안 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미드 구합시다. 0하고 15하고 더해서 2로 딱 나누시면 7.5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버림하시는 거예요. 자, 7번째 방. 여러분 왜 1이라고 썼느냐. 여기에서 찾았다면 22가 여기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카운트 1번 만에 찾았다라는 뜻이야. 이거 카운트 값이에요. 아, 이건 성공했을 때 얘기죠. 성공했을 때. 여러분 그 성공 횟수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공을 못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보다 작아? 커?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2잖아요. 여러분 이 7번째 방에 누가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24가 있네, 24가. 그럼 22는 요 앞에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22가 없다라는 걸. 그죠?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알겠냐고요. 매번 중간에 반띵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0하고 6하고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왔다. 22. 24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은 이 중간에 있는 값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꿔요? 로우는 그대로 0인데 미드 마이너스 1로 하이 값이 바뀌어요. 하이 값이 6이 됩니다. 자, 0사부터 여기까지 21을 찾아라.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왔으니까 여러분 카운트가 1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로우는 0이고 아직까지는 하이가 커요. 자, 미드 구합시다. 3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값을 봤어요. 0, 1, 2, 3.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이 값 아닌데? 자, 여러분 22가 지금 미드값 8보다 작아요? 아니요. 엘스로 가요. 미드 3보다 1 큰 여러분 로우가 값을 바꿨어요. 하이는 여전히 6이고요. 4, 6, 22. 다시 호출합니다. 미드 구합시다. 여러분 로우는 4고요. 하이는 6이에요. 자, 미드 구하세요. 5겠죠? 5. 여기 5번 방 얼마입니까? 15. 15. 자, 여러분 15. 내가 찾는 값 아니에요. 15보다 작아요? 아니요. 그럼 또 여러분 미드 값보다 하나 더 많이. 6. 6, 6, 22. 호출합니다.
자, 카운트는 4가 됐습니다. 6이 6보다 큽니까? 아니요. 아니오잖아요. 자, 미드 구합시다. 6 더하기 6 나누기 2 했으니까 6. 자, 그럼 A의 6번 방 얼마예요? 20. 자, 이제 보세요. 20. 키. 20. 같지 않아요. 22. 20. 작아요? 아니요. 일로 오겠죠? 그럼 미드. 미드가 지금 6인데 6에다 1 더하면 7이죠. 하이 그대로 갑니다. 와서 카운트 5 됐습니다. 여러분 5는 7은 6보다 커졌죠. 끝. 자, 결론은 여러분 여기를 다 반반 찾아봤는데 5번째에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나머지 애들은 4번 안에 성공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4번, 3번, 4번, 4번. 자, 여러분 이쪽도 마찬가지야. 자, 8, 15 사이에서 여러분 중간 어디예요? 23, 2로 나누면 11.5? 자, 여기 11번 방, 2번. 2번 만에 찾는 거. 4, 4. 여러분, 3, 4, 4, 5. 여기가 최악. 한 번 더 가는 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값들 보실래요? 값 한번 써보면 24 뒤에 30, 44, 52, 61, 64, 70, 81, 90.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 52. 두 번째 함수 호출했을 때 52는 몇 번 만에 찾는다? 4번 만에 찾아요. 근데 여러분 카운트가 전역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앞쪽에서 쓴 5에다가 지금 탐색 성공할 때 사용한 4만큼 누적이 됐으니까 첫 번째 찍히는 건 5고 두 번째 찍히는 건 9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줍니다. 여러분 이진 탐색은 작년 국가직 컴퓨터 일반에서도 파이썬 언어로 나왔고요. 언제든지 언급돼요. 지금 요 안에서 여러분 이진 탐색 언급이 된 게 벌써 3번째예요. 20문제 중에. 자, 14번의 답은 3번. 여러분 15번. 클루스컬 알고리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여러분 5번째 추가되는 간선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클루스컬은 무조건 간선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간선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세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2, 3, 3.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정점 개수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정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사이클 없이 간선 6개. 비용 작은 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 건 무조건 2. 두 번째로 선택이 되는 건 여러분 어떤 거 하셔도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요. 대신 어떤 거 하나를 선택했다? 안 들어가요. 얘를 선택했다? 얘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거 선택할게요. 그럼 이거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선택되는 거 이거 선택했고, 자, 세 번째 선택되는 거 5. 자, 그 다음 선택되는 거 6. 6. 자, 8 보세요. 사이클 만들어져요? 안 돼요. 9는요?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5번. 그죠? 이 하나만 더 선택하면 돼요. 누가 선택될까요? G를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BF
모든 정점 다 포함을 시키려면 6개의 간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 16번. 여러분, 최대 힙, 노드 25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힙은요, 자,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루트에 제일 최대값이 있네. 이거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렬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냥 들어간 위치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25가 들어간다. 어디로? 맨 꼬레비로. 자, 그럼 얘가 여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위에랑 자리 바꿔요. 자, 2 내려오고 25 올라가요. 자, 얘가 요 위로 왔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1등이네. 내가 사장하는 거예요. 20 내려오고요. 25 올라갑니다. 끝인데요. 자, 25가 루트에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20이 2보다 더 내려가 있을 수는 없어요. 최대 힙이니까 최대 힙. 부노드가 자노드보다 여러분 작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노드가 커요. 부노드랑 자노드랑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노드가 작으면 안 돼요. 자, 부노드가 작으면 안 돼요. 답은 1번. 여러분, 이 힙은 항상 우선순위 Q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힙 정렬에서도 이런 힙의 삭제를 쓰는 삭제. 자, 여러분 17번 백트래킹 쫙 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죠? 재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제약 충족 문제에 유용하다.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는 건데 제약 충족. 그럼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제거 빼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균형 탐색 트리. 구조를 유지한다? 여러분, 균형 탐색 트리는 임의의 값을 탐색하고자 할 때, 그냥 뭐, P트리? 자, 여러분, 그 구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죠. 백트래킹은. 자, 그래서 답은 4번. 4번. 아예 상관없는 말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18번. 이거. 여러분, 문자열 매칭도 앞부분에서 조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브루트 폴스 방법도 쓰고요. 보이어 무어 많이 썼죠. 그죠? 자,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최단 경로 찾는 거예요. 음수 포함되어 있는 최단 경로. 다익스트라는 음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벨만포드는 음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문자열 탐색, 문자열 매칭. 자, 19번. 여러분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깊이 우선 탐색은 인접한 정점 중 가장 가까운 데 먼저 가까운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냥 하나의 경로를 막 찾아야 되는 경우라면 뭐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뭐 값이 작은 오름차순으로 방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는데 지금 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인접한 애 중 하나만 가면 돼요. 대신 여러분 깊이 우선 탐색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 인접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저쪽 멀리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 딱 2개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1번 A, B, A에서 B로 갑니다. 인접했죠? B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재 위치가 B가 됐어요. B하고 인접한 애를 해결하세요. D. 자, 여러분 D랑 인접한 애는 A, B, C, E, F예요. 되게 많죠? 근데 A, B는 이미 방문을 했잖아요. 나머지 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가 E로 갔어요. 자, 그럼 이 입장에서 보세요. 인접한 애가 D밖에 없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럼 되돌아간다라는 뜻인 거야. 되돌아와서 여러분 가까운 애 이제 인접한 애 C를 선택을 했어요. 자, C하고 인접한 애도 A, D,
GF, AD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GF 중 F를 갔어요. F도 인접한 애가 많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안 가네. 얘는 갔잖아요. D는 갔으니까 갈 필요 없죠. G로 갔고요. G에서 H 갔어요.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한 끝으로 그리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오일러. 이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공간은 많은데 이 전점에서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요 2번 보세요. A에서 C를 선택을 했어요. C하고 인접한 애 중에 여러분 A는 방문했으니까 F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현재 위치가 F가 됐습니다. F하고 인접한 애들 중에 어디를? H를 선택을 했고요. H에서 어디로 갔다? G로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G하고 인접한 애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C, F, H. 다 방문했네요. 다 방문했으니까 여러분 어디로 간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되돌아가자. 되돌아가서 여러분 G에서 어디로 갔을까? H로 갔겠죠? H도 인접한 애 다 갔죠? 그럼 여러분 H에서 되돌아갔겠죠? F 입장에서 어디를 갈 수 있다? 이제 남은 D로 가야죠. D로 안 간 상태에서 E로 먼저 못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G에서 E로 못 가요. G에서 E로 가는 간선 없어요. G에선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되돌아 맞습니다. F에서 가는 것도 E로는 곧장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안 됩니다. 자, 깊이우선 탐색, 너비우선 탐색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20번. 0보다 큰. 여러분, 이런 문장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왜? 저기다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0보다 큰 게 1이 입력이 됐다면 1만 찍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1, 2, 3, 4, n까지. 내가 n을 갖다 딱 썼을 때 재귀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주면 1을 쓰잖아요. 1을 쓰면 여러분 1은 0보다 크지요? 요 안으로 와요. 자, 참이 돼서 요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자, 이제 종료가 됐을 때 만족하지 않을 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0이 들어가면 0이 찍혀요. 0이 들어가면 0은 0보다 큽니까? 아니요. 내려와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 0보다 큰 자연수 n이 입력될 때 이렇게 찍혀지려면 여기엔 재규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왜? 여러분 1이 들어갔을 때요. 1이 들어갔을 때 1이 1보다 크냐? 아니요. 그냥 1을 찍으면 되는 거고. 자, n값. 위치가 딱 이렇게 정해지고 나니까 n을 감소시켜서 재기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4번이 돼줍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2번처럼 하게 되면 뭐 형태가 나쁜 건 아닌데 무조건 0이 같이 찍힙니다. 자, 원하는 건 1서부터 찍어주는 거라 답은 4번. 재기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순환함수 표현하는 게 꽤 언급이 많이 되죠. 자, 정렬, 탐색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많이 나와주는 거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이번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그쪽에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셨네요. 그죠?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본적인 자료구조 용어들도 반드시 알고 계시고 자, 그들 동작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탐색이나 뭐 정렬을 하거나 특수한 구조에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 자료구조 그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알고리즘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꽤나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수능 문제가 다 계산해야 되고 다 힘든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좀 힘들죠. 근데 어쨌거나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계산의 성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직류를 선택하셨을 땐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 데이터 직류 알고리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셨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